요즘 미술관에 가면 이상하게도 작품보다 건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술을 보러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예술을 구실 삼아 다른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는 걸까요? 1990년 로잘린드 크라우스는 자신의 에세이 후기자본주의 미술관의 문화적 논리에서 현대미술관이 예술과의 진정한 만남보다는 공간 자체의 스펙터클에 종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술관이 예술작품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건축적 하이퍼리얼리티의 컨테이너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죠. 다시 말해 미술관은 더 이상 예술 감상의 장소가 아니라 감각적이고 화려한 건축과 경험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그 안에서 예술은 조용히 배경으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비평가이자 미술사학자 클레어 비숍은 2013년 출판된 자신의 저서 레디컬 뮤지엄에서 이 예언이 여러 면에서 현실이 되었다고 꼬집습니다. 현대의 미술관은 전례 없는 규모 확장을 거듭했고, 관람객들은 예술보다도 그 공간에서의 감각적 경험을 먼저 선호하게 되었죠. 클레어 비숍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미술관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신자유주의적인 운영 방식이 미술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공공자금으로 미술관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그 지원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 결과 미술관들은 기업의 후원이나 개인 기부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공익적인 역할보다는 후원자와 관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미술관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은 스타 건축가의 등장이었습니다. 미술관의 외형이 곧 그 정체성을 대표하게 되었고, 관람객들은 종종 예술작품보다 건축물 그 자체에 더 큰 인상을 받게 되었죠. 문제는 이러한 건축적 스펙터클이 예술작품을 압도하면서 작품이 건축의 규모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커지거나 방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클레어 비숍은 동시대성의 개념 역시 본래의 의미에서 멀어졌다고 비판합니다. 과거에는 비판적 성찰을 수반하는 시간의식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움, 멋짐, 사진 찍기 좋음, 잘 디자인됨, 경제적 성공과 같은 이미지 중심의 속성으로 대체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죠. 이는 예술을 외형과 마케팅 효과로 소비하는 문화적 퇴행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제기되었습니다. 저자는 오늘날 미술에서 동시대라는 용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현재주의라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주의는 우리 현재의 순간을 사고의 지평이자 목적지로 삼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 이러한 이해 불가능함 자체를 현재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재주의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더 넓은 시야에서 이해하고 연결짓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뉴욕의 뉴뮤지엄은 이러한 현재주의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도기적 사례로 언급됩니다. 2010년 1월 뉴뮤지엄은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미술 컬렉터 다키스 조아노의 소장품을 전시하면서 그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던 제프 쿤스를 초빙 큐레이터로 고용했습니다. 이는 뉴뮤지엄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유명 작가와 작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기도 했죠. 또한 일부 현대미술관들이 연대기적 방식 대신에 주제 중심의 전시를 통해 소장품을 보다 흥미롭고 현재적인 방식으로 구성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시 전략은 과거와 현재의 구분을 흐리며 정치적 맥락이나 시대적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클레어 비숍은 동시대성을 단순히 현재의 스타일로 소비하는 현재주의의 흐름을 넘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중적인 시간성을 통해 예술의 정치적 가능성을 되살리기 위해 변증법적 동시대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일이나 시대 구분이 아닌 예술을 이해하는 보다 근본적인 시간적 접근 방식입니다. 변증법적 동시대성은 현재주의적 관점과는 달리 과거와 현재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미래를 지향하는 다중적인 시간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더 분명하고 날카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술은 그렇게 다시 미래를 향한 상상력의 주체가 됩니다. 비숍이 말하는 이 시간성은 단순한 과거회고나 현재 소비가 아닌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고 맞물리며 미래를 예감하게 만드는 정치적 시간입니다.
곧 소개되는 미술관 세 곳은 각각의 방식으로 이 변증법적 동시대성을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현재 역사적 순간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며 덜 건축 중심적이고 더 실험적인 전시를 지향합니다. 찰스 에셔 관장이 이끄는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의 바나베 미술관은 소장품을 일시적 전시처럼 활용하는 플러그인 전략이나 전시 공간 그 자체의 역사와 의미를 다루는 타임머신 프로젝트 등을 통해 미술관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수집에도 적극적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미술관이 시장 가치가 높은 작품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현대예술의 해방적 추진력, 문화적 국제주의의 기여, 공산주의 유산의 지속적인 강조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사회민주당으로부터 낮은 방문객 수와 문화기업가 정신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예산 삭감 위협을 받기도 했죠. 마누엘 보르아 비엘 관장이 수장으로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은 미술관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아카이브로 제정해야 합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단순히 회화 작품으로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시되어 사회적, 정치적 역사에 기반을 둔 맥락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작품은 광고 포스터, 잡지, 전쟁 그림과 더불어 작품이 처음 전시되었던 스페인 공화국 전시관의 모형과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시각예술 작품과 함께 영화 및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전시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 작품을 문서화하여 대중이 자료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예술을 재분류하기도 했죠.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 복잡한 역사적 맥락 속에 자리한 메텔코바 현대미술관은 슬로베니아 루블라냐에 위치해 있으며 다중시간성과 반복을 중심에 둔 전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존을 과거의 억압을 의식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반복을 통해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전시의 시간과 이념의 시간, 그리고 한때 존재했어야 했지만 역사적 이유로 지워지거나 기록되지 못했던 부재하는 미술관의 시간까지 포함해 서로 겹치는 다양한 시간의 층위를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개관 전시를 반복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반복은 현대예술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이자 트라우마에 의해 주도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공산주의 과거에 대한 공식 담론의 부인으로 인해 동유럽에서는 전환기의 심리적 영향을 탐구하는 수많은 비디오 작품들이 등장했으며 오래된 필름 자료나 기술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알리 살라의 인터비스타와 데이만타스 나르케비시우스의 히즈스토리와 같은 작품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역사적 트라우마를 반복을 통해 작업화하는 동유럽 예술의 전략과 메텔코바 현대미술관의 접근 방식은 맥을 같이 합니다. 더불어 메텔코바 현대미술관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정치적 행동주의와 연결하며 서점과 세미나실을 활용하여 학생과 활동가들이 공간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미술관들은 단지 과거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맞부딪히며 미래를 만들어내는 변증법적 동시대성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클레어 비숍은 발터 베냐민의 성자 개념을 급진적인 미술관의 이론적 기반으로 제시합니다. 별자리는 확립된 분류, 매체, 소유권을 해체하고 사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여 역사를 재구성하는 방법론이죠. 이는 과거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잊힌 역사와 억압된 기억을 현재로 불러와 재정치화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스 하케나 마르셀 브로타에스 같은 작가들의 제도 비판적 작업은 이 개념 안에서 새롭게 조명됩니다. 미술관은 그렇게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과거를 불태워 현재로 만드는 살아있는 장소가 됩니다. 급진적인 미술관들은 예술작품을 고정된 숭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문서나 복제품과 병치하여 역사적 맥락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객체에 대한 숭배는 해체되고 예술은 문화적 자원으로 재정이 되죠. 예컨대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의 게르니카는 다양한 자료와 함께 전시되며 그 아우라가 해체됩니다. 대신 전시의 초점은 역사적 과정과 사회적 의미로 옮겨갑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문화와 인문학을 경제적 가치에 종속시키는 현실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아드리안 파이퍼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작업은 그러한 흐름 안에서 시장 가치보다 정치적 메시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미술관들은 각기 다른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기업 후원과 블록버스터 전시에 의존하면서 점차 창의성과 비판성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대형 미술관들의 현실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술관을 과거의 보물창고가 아닌 공동의 아카이브로 재정의하며 다양한 시간성과 기억을 탐색하고 사회적, 정치적 질문을 던지는 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소장품은 더 이상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논쟁과 비판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살아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급진적인 미술관은 현재의 문제를 명명하고 식별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과거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며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동시대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증법적 동시대성이란 이처럼 다층적인 시간성과 기억 그리고 정치적 상상력을 회복함으로써 예술이 말하는 미래를 미술관 안에서 실현해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언제나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미래를 향해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미술관도 예술가도 아닌 그 공간을 거니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